너무 불편해. 진짜 매여 있는 직장인들은 이거 살 수가 없어요. 충전소가 생기지가 않는데 왜 차를 먼저 보급을 해가지고 3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했었는데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 거죠. 충전소가 안 만들어지니까 소비자들이 다 책임을 받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타까운 거죠. 도로 위를 달리는 공기청정기라 불릴 정도로 친환경 차로 꼽히는 수소 전기차. 연소하면서 물과 수증기만을 배출해 미래형 자동차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높은 관심에 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과연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전 세계 화석연료 에너지 의존도는 무려 85%. 그야말로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환경 문제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수소는 연소하면서 물로 되돌아가는 친환경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수소 전기차 1시간 운행 시 성인 42명이 1시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청정 공기가 생산됩니다. 더불어 수소 전기차 만대는 나무 62만 그루와 맞먹을 정도로 수소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것들이 대부분 이런 그 비용도 비싸지만 환경적으로 유해한 것들을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수소 에너지, 수소 경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계획에 따라 강원도 또한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수소 산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수소 전기차 보급과 확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내에는 얼마나 많은 수소 전기차가 보급돼 있을까요? 강원도는 지난 2018년부터 금년까지 총 968대의 수소 전기차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396대를 보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부분에서 국내 최고의 청정 지역의 입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입지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지를 하고자 좀 공격적으로 수소 전기차를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의 경우에는 현재 강원도는 수소 전기차 한 대당 국비 2,25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2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전국의 최고 수준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강원도. 하지만 문제는 수소 충전소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충전소는 26곳. 강원도민들은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소 전기차 차주들을 만나봤습니다. 차량을 구매한 지 벌써 6개월이 넘었지만 충전소가 없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2020년 3월에 완공된다고 해가지고 준공이 된다고 해가지고 차를 구매하게 됐는데 솔직히 3개월이면은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이 돼가지고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3월에도 완공이 된다는 소식이 없고 시청에 질의를 해도 차일피 허가가 안 났습니다. 뭔 문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대답으로 계속 미뤄지더라고요. 충전소가 생기지가 않는데 왜 차를 먼저 보급을 해가지고 지금 속초 시민들이 한 40대 이상 지금 출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다 지금 지하주차장에 지금 세워져 있어요. 저희 아파트만 해도 거의 3대 이상 세워져 있는 거 봤고요. 충전이 불편해 차를 운행하기가 부담스러운 차주들. 답답한 마음에 관계부처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인허가 문제 등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말뿐 충전소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으니까 제일 문제가 심하죠. 충전소 자체가. 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연료 충전할 때가 주위에 없지 않습니까? 자동차 때문에 올해 스트레스가 지금 너무 많이 쌓이고 일단은 속초에서 100km에서 150km를 타려고 왕복 400km 이상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속초시의 입장은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올해 2020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가스안전공사에다가 기술검토소라는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하는데 허가 신청서가 조금 불비돼가지고 지금 보완을 하느냐고 지금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전소가 곧 건립될 것이란 지자체의 말만 믿고 차를 구매한 현실이 원망스럽기만 한데요. 마음대로 충전할 수가 없으니 차는 점점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작년 10월 속초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개인 택시 가스 충전소를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직까지 공사가 시작조차 안 돼 운영 주체들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 전화를 많이 받아요. 힘들 정도로 왜 빨리 안 되냐고. 처음에 반대했었던 그런 여론은 달리 왜 빨리 안 되냐고 인근 주민들까지 오는데 3월 달에 시작해서 한 5월 달이 되고 상용화까지 6월 달이면 완전히 하려고 하는데. 실제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불편함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충전하러 간다는 수소차 차주 이상우 씨. 퇴근 시간에 맞춰 춘천에서 하남 충전소까지 함께 이동해봤습니다. 제일 불편한 건 아무래도 충전하러 가는 게 제일 불편하죠. 낮이건 퇴근 시간이건 가리지 않고 항상 차가 거의 항상 밀리잖아요. 안 밀리고선 바로 온다고 해도 최소 1시간이니까 거기다가 충전소를 가면은 대기가 엄청 많거든요. 대기가 진짜 많을 때는 10대 이상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2-3시간 이상은 계속 기다려야 되죠. 충전소에서. 충전소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남짓. 충전을 위해 일주일마다 필수로 써야 하는 시간과 비용은 갈수록 부담인데요. 물론 충전소에 도착했다고 해서 일반 주유소처럼 바로 충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1시간에 5대가량을 충전이 가능은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하루 충전량은 약 70대 정도로 가능할 겁니다. 30분 이상 걸리는 전기차와 달리 수소차의 실제 충전 시간은 단 5분입니다. 획기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절차가 까다로운데요. 충전을 위한 사전 작업과 마무리 과정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시간, 대기하는 시간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시고 있고 보통 다섯 대만 차가 돌아도 기본이 1시간이 넘거든요. 끝자락에 온 차, 마지막 6번째 차는 1시간 이상을 그냥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하루에 충전 가능한 양이 정해져 있을 뿐더러 대기가 긴 상황은 예상이 불가능해 늘 걱정이 앞서는데요. 충전소를 찾아 전국 각지에서 온 운전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불만을 호소합니다. 너무 불편해.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도 시간이 좀 이렇게 좀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편인데 진짜 매여 있는 직장인들은 이거 살 수가 없어요. 인프라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동 시간, 충전소를 찾아가는 시간, 또 충전소가 있다 해도 고장이 잦아요. 충전소 고장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죠. 일시적인 고장으로 인해 충전소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밀 점검 이후에도 고장이 반복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정적인 운영 시간도 아쉬운데요. 운영 시간이 짧거나 주말 휴무인 경우도 많아 불편함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격 시동을 건 수소 전기차 사업. 충전소 인프라 부족부터 수소 연료 안전성까지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보급된 수소 전기차는 약 400대입니다. 하지만 충전소가 없는 불편함 때문에 차고에 차를 넣어놓고 굴리지 않거나 중고로 다시 파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충전소가 확충돼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면 좋겠지만 충전소 건립에도 여러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도내에 단 한 곳도 없는 수소 충전소. 건립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도내에 개소 예정인 수소 충전소는 춘천, 원주, 강릉을 포함한 총 7곳입니다. 예정 부지 또한 법적으로 타당한 입지 조건을 갖춘 곳으로 선정돼 있는데요.
일단 그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그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수소 충전소 구축을 2017년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17년, 18년 사이에 다 물색을 해서 입지를 다 선정을 해 주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9년에 그 수소 탱크 폭발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상당히 낮아져서 저희가 입지를 여러 차례 바꾸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5월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강원 테크노파크에서 수소 탱크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수소 탱크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일부 주민들은 수소 충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 이런 곳은 이미 충전소가 들어가기로 했던 지역에서 다른 장소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강릉 같은 경우도 충전소에 건축 계획이 있었지만 작년에 있었던 수소 사고로 인해서 강릉 안에 지금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그 부분도 지금 대관령 횡계 쪽으로 올라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소 자동차의 충전소나 생산 기지를 짓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되게 많은 안전관리 모드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안전관리 모드를 갖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도 LPG 충전소나 주유소와 동일한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러한 차량 충전 시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소 전기차는 국제 기준의 테스트를 통해 안전성 논란을 일축했는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수소 탱크는 철보다 10배 더 강한 탄소 섬유로 폭발 가능성이 거의 없고, 수소 충전소는 1000기압까지 견디는 용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편 충전소 건립을 늦추는 요인 중 하나는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인데요. 속초시의 경우도 인허가 문제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고압가스 인허가 방식이랑은 좀 새로운 방식으로 저희가 마더 스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수소 제조 시설, 수소 저장 시설, 그리고 제조식 수소 충전소가 하나로 합쳐진 시설을 저희가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법 규정에 맞게 그래서 허가 신청서를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제출을 하느냐고 좀 그것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되는데, 속초시가 추진 중인 수소 충전소는 생산과 충전, 저장과 이동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인데요. 설치 규정이 없어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인허가 절차를 끝낸 삼척시는 수소 충전소 공사가 한창인데요. 지금 거의 그 건축물은 완성이 다 됐고, 지금 남은 공정은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 저장 탱크에서 디스펜서, 그냥 충전하는 충전기까지 배관 공정만 남은 상태고, 지금 배관 공정이 끝나면은 아마 시험 운전을 한 열흘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게 끝나면은 이제 완성 검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내 1호가 될 삼척 수소 충전소는 현재 마무리 단계로 이달 안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탈원전을 선언하고 수소에너지 산업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수소 충전소와 생산기지 등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나 뭐 안전성 문제나 이런 게 아직 그 비반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거의 뭐 선례 답습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규제자의 특구가 되면은 생산 시설이나 버스 충전소나 수소 산업을 이제 삼척이 육성해 가는데 조금 그 규제에서 조금 벗어나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와 연료전지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수소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나 인허가 등 규제 완화가 필수적인데요. 비용에 대한 부분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수소 충전소의 경제성이 아직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소 전기차가 많은 그 양이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채 1%가 되지 않는 경제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그 모집자를 이제 그 모집할 때 조금 어려움은 겪었습니다만, LPG보다는 훨씬 더 장래성이 있는 에너지원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최근에는 LPG 충전소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수소 충전소를 복합 충전소로 운영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많이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충전소 한 곳을 구축하려면 부지 비용을 빼고도 약 30억 원이 듭니다. 정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은 여전한데요. 연간 운영비는 약 2억으로 충전 비용의 마진폭이 적어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충전소 하나를 만드는데 비용이 아직까지는 너무 과하게 많이 드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소의 소비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이송하는 그런 운송 비용들, 이런 것들, 충전소 만드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한 거죠. 그래서 경제성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수익성이 없는데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하고 싶어서 못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도롱사가 됐든 뭐 국토교통부가 됐든 현대자동차가 됐든 다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나름대로는 각자 역할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거죠. 현재 수소 전기차와 충전소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맞물려 부품 수입이 원활하지 않은 점도 충전소 건립이 늦춰진 이유인데요. 정부는 점차 핵심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고 자체 기술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국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이제 그걸 생각했었으면 모르는데 이 고압탱크라든지 혹은 뭐 압축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생산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외국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조달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특히 이제 탱크 같은 거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생산을 갖다가 준비를 좀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이제 개발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자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가스나 전기처럼 자체 시장이 형성될 때까지는 관계부처의 관리와 지원이 필수인데요. 강원도도 수소 인프라 초기 정착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의 보급 계획을 믿고 충전소 보급 계획을 믿고 이제 차를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 자리를 통해서 굉장히 죄송하다라고 정식으로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번 달에 준공하는 삼척 충전소를 비롯해서 9월에 춘천 충전소, 10월에 속초, 12월에 평창 대관령, 그리고 원주 충전소까지 하면 2020년까지 총 5개의 충전소를 구축 완료할 예정이고요. 21년까지 총 7개의 수소 충전소와 2개소의 버스 충전소를 구축 완료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수소를 선택했습니다. 현재 보유한 재생에너지 기반 시설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 유통하고 이를 통해 기업 유치는 물론 연관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제주도가 전기 자동차로 되게 많은 친환경 도시가 섬이 되어져 있듯이 수소 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강원도로 모이게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계속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산업군들을 강원도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수소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100% 물이 나옵니다. 이 수소를 쓸 수 있는 기반을 강원도에 마련해 놓으면 수소를 쓸 수 있는 기업들이 강원도로 모이게 되어져 있고, 그러면 산업도 많이 육성하지만 그 산업의 부산물로 나오는 것이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물이 나올 수 있는 친환경 기반의 산업 육성을 하겠다는 것이 강원도에서 갖고 있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소 산업의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강원도가 수소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소 인프라 구축과 함께 연구와 실증 사업을 통한 명확한 로드맵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에서 혼자 치고 나갈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기술 개발도 하고 인력도 양성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기업들이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와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 기업들에게 기술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연구기관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좀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토대를 만들어서 너무 짧은 기간에 모든 거를 승부 걸려고 하지 말고 장기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원해주고 참고 기다려주고 또 지원해주고 해주는 그런 우리 지역이 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청정 강원과 친환경 에너지 수소와의 조합은 우연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삼척시가 있다는 점도 수소 산업의
최적의 조건인데요. 하지만 새로운 산업을 구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죠. 수소 충전소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조금씩 나아지듯이 수소 산업 가치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돕는 일이 우선시돼야 합니다. 더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강원도의 새로운 미래, 수소 산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술과 인력 인프라도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